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불출석한 이유가 추석 앞두고 당대표 망신 주기 아니냐. 뭐 국면 이런 식으로, 전환.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 보복이다. 네. 만약에 기소를 하면 이건 정치 기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도 이제 기소를 예상하셨고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후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무죄냐 유죄냐. 무죄냐 유죄냐. 그렇죠. 일단 재판을 받아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 받으러 계속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분산되고 소진되는 거예요. 네네네. 일단 검찰은 이런 것도 노렸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네.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이 발언이 결국 문제가 좀 됐어요. 네. 기소를 했어요. 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300만 원 받아가지고 이 300만 원 받으면은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숨 졸이다가 간 졸이다가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이 판례에 의하면은 무죄 판결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어쨌든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만에 하나 유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100만 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이 네.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로 대선 보전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 대선 선거운동에 썼던 돈이요. 434억이에요. 431억이 선거운동이고 본인이 3억 기탁을 했는데 이걸 다 속된 말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당사 8호도 300억밖에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대선에 출마를 못한다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결사항전에 네.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사항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네.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네. 현직 대통령 경우는 이제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재직 중에 형사상으로 소출을 당하지 않거든요. 예. 네네. 근데 뻔히 알고도 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네. 고발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일단 첫 번째는 맞불 작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 허위 이력 문제라든지 또 주가 조작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라는 것. 예. 그런데 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서 네. 나중에 임기 끝나면 또 이 부분이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된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똑같은 논리로 400억 넘는 네. 선거 비용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유죄가 나올 경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갑자기 궁금해진 게 갑자기? 민주당이 그 당원 개정했잖아요. 네. 정치 기소일 경우에는 뭐 당원권 정지 안 한다. 음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셨잖아요. 음흠. 기소되면 그 당원의 적용을 어떻게 받을 걸로 보세요? 일단 그건 이제 부정부패 관련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헌은 고치지는 않았고 기소될 일부 경우는 예,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할 경우 그 판단의 주체, 구제의 주체를 당무에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당무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당무에서는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기소해도 말씀하신 대로 직무 정지 안 구제 한다. 할 것이다. 구제할 이렇게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너무 좀 고루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데요? 정치권이 그래도 너무 뭐 당연한 지금 얘기는 해야죠. 강대강으로 전면전으로 맞불로 막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역사에도 맞불, 뭐 전면전, 뭐 공격, 칼날 뭐 이런 것만 계속 맞아요. 항상 나오는데 그렇죠. 뭐. 이 후보 시절에만 해도 이 두 분 다 통합을 외치셨던 분 아닙니까? 통합은 어디로 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민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경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예. 태풍까지 왔는데 네, 고금리 고환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네. 고물가는 또 어떻게 물가가 좀 제일 하겠습니까? 문제죠. 네. 뭐. 자 그러면은 추석 밥상도 그렇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 대표님 이러지 마십시오. 빨리 만나십시오. 그리고 싸울 힘이 있으면 민생을 위해서 힘을 합치시고 네. 또 경제를 위해서 힘을 합치시고 같이 사이좋게 밥도 먹고 그러면은 두 사람 다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나오면. 그럼 여기 한번 두 사람 한번 부를까요? 정치권 소식에 속 시끄러우실 것 같은데 추석 때는 좀 잊으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네요. 편안한 네. 추석 보내고 새로운 에너지로 네. 추석이네. 더 따끈따끈하게. 네, 에너지를 충전하셔서 네. 다음 주에 제가 더, 소식. 더 날카로운 소식 네, 전해주시기 명절 후에 바라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보고 있습니다.